반대로 프리앰프는 뜨겁네. 어디 갔지? 음악이 난해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음악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거의 매주 시청회를 하니까 사실 이게 음악 고르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근데 뭐 매일 뭐 트는 뭐 스페니시 할렘 틀고 뭐 웬 아이 드림 틀고 이게 매번 이제 같은 음악 들으면 지루하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막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전투용 음반 막 녹음 잘 됐고 막 그냥 오디오 파일용 음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거는 웬만한 오디오에서는 다 잘 나니까 좀 다양한 음악, 음질도 좋고 좀 음악성도 있고 이제 그런 걸 고르는데, 음악 고르는 게 의외로 되게 좀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들어와요? 이게 이제 제 말소리가 그 카메라로 들어가서 카메라에서 이제 녹화가 되는데, 간혹 이제 이거랑 저거랑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시청회 때도 그렇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제 목소리를 그냥 이 마이크로 써서 한 적도 있는데, 얘는 지금 요 자체 녹음이 또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트럼펫 아까 보고 그 음악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무슨 트럼펫이요? 그냥 아, 발라타 델라 트롬바. 이게 이제 트럼펫 발라드라는 뜻이거든요. 니니로서. 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Ricordo il suono di una tromba in quel cortile senza sole, e suona, e suona, tu piangevi. 이분은 요 스피커하고 요 케이블을 이제 셔너타 리서치 스피커 케이블을 썼거든요. 보통 이제 요게 사운드 트레이드라는 이제 수입사 제품인데,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케이블도 이제 셔너타 리서치로 사운드 트레이드에서 수입을 하는데, 요번 거 보통 이제 수입원에서 이렇게 앰프 뭐 스피커 케이블까지 다 그냥 세트로 해서 시청회를 해달라. 그럼 그때가 시청회 하기가 제일 힘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튜닝을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좋은 소리 만들어 들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스피커도 목요일날 제가 와서 이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 이틀 동안 튜닝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아무튼 제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어갖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이번 거도. 그랬다가 저 셔너타 리서치 케이블은 제가 요청을 했어요. 너희 셔너타 리서치 수입하는데 그 스피커 케이블 좀 갖고 와봐라. 왜냐면 이 앰프가 보니까 고역의 개방감 이런 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피커도 지금 스피커 얘기할게요. 이게 1.2인치 다이아몬드 트위터 아큐톤 거죠. 미드레인지가 이게 7인치 세라믹이고 위에 우퍼가 8인치 10인치 해갖고 3웨이입니다. 3웨이. 그러니까 우퍼부는 8인치 10인치인데 대역은 똑같이 담당을 해서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더블 우퍼다 쓰면 항상 같은 규격을 썼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사이즈 우퍼도 많이 쓰고, 그때 몇 주 전에 썼던 아마티 같은 경우는 같은 사이즈 우퍼인데 그것도 크로스오버로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던데, 요거는 어쨌든 3웨이 스피커로 해서 저 우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덴마크 오디오 테크놀로지사로 해갖고 재질은 펄프 강화 아니 카본 강화 펄프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본 맞지? 탄소가 카본이지 뭐. 탄소 강화 펄프콘, 이제 종이콘지를 써갖고 뭐 유닛에 대한 뭐 특징이 있는데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튜닝 능력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요 스트루멘토 파워앰프 넘버 8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이면 96년에 설립된 회사가 18년 만에 내놓은 파워앰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그냥 구색 갖추기식이 아니라, 그것도 엔지니어의 또 고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봤을 땐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앰프를 돋보이게 해줄, 제대로 소리를 내줄 마음에 드는 스피커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스피커도 잠깐 뭐 기술적인 특징 뭐 간단하게 있는데, 일단은 재밌는 거는 그 이 저역을 트랜스미션 라인을 안에 넣었어요. 초저역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갖고 스펙상으로는 지금 얘가 32Hz에서 30,000Hz. 그 다음에 뭐 와이어링은 뭐 음선을 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놨는데 뭐 그건 다 스피커 제조사들이 하는 얘기고, 임피던스는 어쨌든 4ohm이고 음압은 88dB. 스피커가 개당 근데 MDF인데 근데 왜 하나에 120kg 나는 거죠 이거? 120kg랍니다. 요즘 웬만하면 80kg 이상이거든요. 근데 MDF 넣어갖고 100kg 넘는 스피커는 안에 무슨 강철 바를 넣긴 했대요. 그러지 않고서는 MDF로 만든 스피커가 막 100kg가 넘어가는 경우는 드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피커도 무거우면 좋으니까. 통울림이 없으니까 안 했어. 그렇죠. 통울림 같은 건 거의 안 느껴지죠. 어쨌든 그 저역의 질감이나 에너지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무튼 오늘 저도 옆에서 이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음의 골격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이 단단한 어떤 그 골격의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소리를 조금 좀 임팩트 있는 곡들만 틀어주는 것 같아서. 그 카본 우퍼가요. 네. 가격대가 아큐톤 우퍼보다는 비싼데. 그렇진 않죠. 아니 오디오 그 카본 우퍼는 모르겠고요. 오디오 테크놀로지사 유닛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아큐톤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아큐톤이 비싸. 그래요? 네. 뭐 비싸봤자 뭐 근데 이거 뭐이 스피커 가격에 비하면 조적지혈이지 뭐. 꽤 비싸죠. 그 가격에 비하면은 아큐톤을 안 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써서 사실 아큐톤 냄새가 잘 안 나는 스피커라서 그래요. 그죠?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아큐톤은 그냥 여기까지만. 그 아발론드 미드까지는 아큐톤을 쓰지만 그 밑에는 뭐 이튼을 쓴다든가 다른 회사 제품을 쓰고, 우퍼까지 아큐톤 쓴 스피커에서는 저에게 텐션은 좋은데 저희 어떤 볼륨이라든가 약간 저역 특유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아큐톤에서도 우퍼를 세라믹을 포기하고 알루미늄 샌드위치 콘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퍼 쪽을 좀 이 다른 브랜드로 조합한 스피커가 음의 완성도가 좀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강렬한 음악만 들려드린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뮤지카 누다도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I'll Survive도 들려드리고 컴투게더도 들려드리고, 뮤지카 누다도 이태리 듀오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라칸존의 데이 벤치 아만티 그래서 뭐 오래된 연인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누다 그 요 음악에선 독특하게 되게 노래도 좀 잔잔하게 부르고 피아노가 이렇게 계속 반주를 넣는데 되게 아름답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Certo ci fu qualche tempesta, anni d'amore alla follia. 1000 volte tu dicesti basta, 1000 volte io me ne andai via. Ed ogni mobile ricorda in questa stanza senza culla i lampi dei vecchi contrasti. Non c'era più una cosa giusta, avevi perso il tuo calore ed io la febbre di conquista. Mio amore, mio dolce, mio meraviglioso amore, dall'alba chiara finché il giorno muore, ti amo ancora sai, ti amo. So tutto delle tue magie e tu della mia intimità. Sapevo delle tue bugie, tu delle mie tristi viltà. So che hai avuto degli amanti, bisogna pur passare il tempo, bisogna pur che il corpo esulti, ma c'è voluto del talento per riuscire ad invecchiare senza diventare adulti. Mio amore, mio dolce, mio meraviglioso amore, dall'alba chiara finché il giorno muore, ti amo ancora sai, ti amo. 제가 의도했던 음악에 비해서 좀 볼륨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이제 스피커를 볼 때 요 고역 중역 사이, 중역 저역 사이에 이음새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냐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카본 그러니까 세라믹 미드레인지에 이 카본 우퍼인데 연결이 너무 좋죠. 중역하고 저역의 이음새가 전혀 이질감 없이 어떤 이제 보통 토널 밸런스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음색의 음주의 균형, 음색의 밸런스라고 한 그 토널 밸런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어떤 소리가 이거를 제가 한번 작은 볼륨으로 다시 한번 들을게요. 볼륨을 확 줄여서 저는 좀 잔잔하게 속삭여주길 바랬는데 볼륨이 너무 큰 관계로 다시 이 부분 잠깐 들어보면요. Certo ci fu qualche tempesta, anni d'amore alla follia. 1000 volte tu dicesti basta, 1000 volte io me ne andai via.
avevo delle tue bugie, tu delle mie tristi viltà. So che hai avuto degli amanti, bisogna pur passare il tempo, bisogna pur che il corpo esulti, ma c'è voluto del talento per... 그죠? 이 음악엔 요 정도 볼륨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하이엔드 오디오와 미드파이를 구분짓는 게 이제 작은 소리라고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디오라면 이제 해야 될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낮은 음량에서의 해상도 유지 부분이잖아요. 낮은 음량에서 해상도가 전혀 손실되는 느낌 없이 음악적 느낌은 지금 이 음악은 진짜 이게 오래된 연인들을 위한 노래라는 뜻이라는데 이 가사가 뭔지 궁금해질 정도로 그런 어떤 음악이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리앰프가 볼륨을 줄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손실 없이 신호를 전송하는지 그 능력을 이런 곡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스피커는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스피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일반적인 디자인에 저걸 하고 있어도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 밸런스가 정말 좋은, 야금이든 강음이든 그거는 이제 이 앰프의 역할도 크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올라가면서 앰프 내부의 전류량도 많아질 거고 트랜스포머가 더 많은 전류를 막 공급해 주다 보니까 걔 진동도 많아질 거고 그런 어떤 대책이 없으면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미드파이에서는 볼륨을 올리면 심한 경우는 디스토션까지 나고 소리가 되게 와글거리고 시끄러운데 볼륨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균일한 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 그거는 이 앰프의 능력일 거고,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이 스피커 중저역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고역도 좋지만 어떤 다이아몬드 트위터 써서 좋은 고역 내는 스피커들은 많지만 요 중저역의 질감, 특히 저역의 어떤 그 질감은 굉장히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앰프 제조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스피커는 신생회사인데 이 스피커도 굉장히 튜닝을 잘했구나 얘네들이,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피커 케이블, 저 셔나타 리서치 케이블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준비한 음악 하나 있으니까요. 이것도 약간 난해하다면 난해한 음악인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준비했는데. 이번에는요, 저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아프리카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이태리만 있었던 것 같아서 저 남아프리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들으시는 곡이죠. 그 스티멜라 해갖고요.
이 음악이 사실은 오디오에서 되게 어려운 음악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작은 소리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이제 이 소리가 작을 때는 그 음악적 긴장감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얼마나 이어나가냐, 그 음악적 긴장감을 잇는 게, 그 이어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엔 정말 훌륭하게. 그리고 음량이 커졌을 때 막 드럼 나오고 후반부에 그때 보면 보통 여기서 이제 대음량에서 소리가 얼마나 일그러지는지, 얼마나 소란스럽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곡이긴 한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청감상 작은 음량,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중고역의 어떤 이 투명도라든가 해상도라든가 그런 야금의 표현 능력, 그리고 큰 음량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음색의 변화 없이, 왜냐면 이게 들어보면 어떤 앰프들은 볼륨이 작을 때 하고 높아질 때 음색이 달라지는, 그게 이제 토널 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의 표현력이라든가 능력이 참 뭐 하이엔드로서 손색이 없는 뛰어난 수준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셔너트 리서치 케이블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저게 이제 시그마라는 케이블인데 개인적으로 셔너트 리서치 케이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셔너트 리서치 하면은 그 하이드라로 유명하죠. 하이드라로 유명한데 사실은 셔너트 리서치가 좀 파워 코드도 그렇고 스피커 케이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쪽에 어쨌든 그 공간에 맞게 이제 튜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역의 에너지감이 조금 덜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열심히 만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소리를 완성해 준 건 이제 제가 튜닝을 했으니까 저 스피커 케이블 들어가면서 이 완성도가 만들어졌다 얘기할 정도로 셔너트 리서치 케이블의 장점이랑 음질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미국 케이블들의 특징은 음의 입자감이 느껴지는 게 미국 케이블의 좀 음질적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카다스, 그 다음에 오디오 캐스트, 트랜스페어런트. 그러니까 음의 입자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유연하고 맑은 느낌의 그런 케이블이 있는 반면에 미국 케이블들은 그 음의 입자감이, 독특한 입자감이 느껴지는 게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는데 셔너트 리서치가 이 미국 케이블 중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의 입자 표현, 아주 미세한 입자 표현력이 좀 개인적으로 이 케이블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는 이 꼽았더니 뭔가 중저역이 막 단단해지고 막 고역이 막 살아나고 그렇게 대역을 건드리는 케이블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 대역도 거의 건들질 않고 음색도 거의 건들질 않고 그 미국 특유의 굉장히 뉴트럴함을 유지하는데 거기서 아주 묘한 입자감으로 굉장히 섬세한 입자감으로 만들어내는 질감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되게 좋은 케이블이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요, 또 재밌는 액세서리 하나 또 해봐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 얘네가 원조죠. 뭘 빼야 되나? 원래 이게 몇 년 전에 저희도 이런 거 했었어요. 이게 셔너트 리서치에서 나오는 DFSS라고 요 이전 모델이 다크필드고 이게 아마 3세대 버전인가 할 거예요. 소리가 나네. 요게 이제 케이블 받침대 원조죠. 셔너트 리서치가. 그래서 이 케이블 받침대가 과연 음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거 한번 해봐드리려고. 그래서 셔너트 리서치 케이블이 왔으니 셔너트 리서치 받침대를 받쳐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해봤더니 차이가 너무 나갖고 요거 한번 또 비교해 드려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DFSS 요게 역할 자체가 진동이죠. 진동하고 이제 이 지구 이제 전자기장을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게 이 케이블 받침대가 필연적으로 이 도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도체로 만들어서 이 안에 카본도 들어가고 했대요. 그리고 요거 말고 요 신형도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수입상이랑 해갖고 요것도 한번 또 공동구매 이런 거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자, 이거 다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액세서리가 뭐 비싸면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싸면 싸다고 할 수 있나? 비싸죠. 이거 한 세트에 뭐 3개에 70만 원? 소비자가는 그렇단 말이에요.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미국 가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이제 앞으로 외국은 못 나가겠구나. 우리나라 물가 안 오른 거라더라고요. 쉑쉑버거에서 둘이서 햄버거 세트 먹었는데 6만 원 나왔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버거가 10,000원, 뭐 12불이니까 만 얼마. 그 다음에 뭐 쉐이크가 얼마, 쉐이크 뭐 얼마 해갖고 나왔는데 요새 또 이제 쉑쉑버거에도 팁을 줘야 돼요. 17%, 20% 막 써놨어요. 팁 주고 했더니 둘이서 햄버거 제일 기본 버거 먹었어요. 내가 더블 버거라도 먹고 6만 원 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햄버거 2개 먹고 6만 원. 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결국에 하이엔드 오디오는 오디오 플라이트가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원음의 그 순도를 얼마나 깎아먹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거를 이제 튜닝해 나가는 과정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 케이블에 이거 받쳤다고 얼마나 소리가 차이 나겠어? 그 스피커 케이블 뭐 보통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러면 걔 케이블의 성능을 끝까지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를 투자하는 게 스피커 케이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1000만 원어치 팔아버리고 2000만 원짜리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액세서리를 튜닝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Certo ci fu qualche tempesta, anni d'amore alla follia. 1000 volte tu dicesti basta, 1000 volte io me ne andai via. Ed ogni mobile ricorda in questa 이 뮤지컬보다는 아까 들었던 음악인데 아까는 느낌이 뭔가 좀 다르죠. 저는 이런 액세서리가 하이엔드 쪽에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소리의 크기예요.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얼마나 마이크로 단위까지, 나노 단위까지 작은 소리를 살려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 케이블 밑에 받침대를 받쳤을 때 뭐 기술적인 특징, 뭐 원리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음질 차이가 나야겠죠, 그죠?
colpi dei vecchi contrasti. Non c'era più una cosa giusta, avevi perso il tuo calore ed io la febbre di conquista. Mio amore, mio dolce, mio meraviglioso amore. 어떤 차이가 나나요? 일단 소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해지고 없을 때는 좀 이렇게 그 울림이 과한지 뭐 그가 있는지 좀 이런 거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어느 없는 거는 날카롭게 들렸고요. 예, 있는 건 조금 그죠. 부드럽고. 그죠. 네. 날카로워지는 게 많이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스피커 케이블에 저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게 샤넬 리서치 시그마라고 뭐 소비 작가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케이블이어갖고 아니 그러면요 그 스피커 케이블 만들 때 네 그것을 가만을 안고 만드나요? 스피커 케이블 만들 때요. 예, 자기들도 생각할 때 없어도 우리 소리 나도 자기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샤넬 리서치에서 요거 말고 무슨 카본 링처럼 생긴 모양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요거가 이제 시그마고 요 위로 이제 요새 요번에 오메가라고 새로 나왔대요. 그건 스피커 케이블이 한 28,000불인가 케이블만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데 걔는 이제 그 새로 나온 카본 링을 기본 옵션으로 껴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디오는 전자공학보다는 물리에 가깝기 때문에 저렇게 물리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에서 뭐 지구의 전자기장이나 진동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 제조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재의 재질,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선이냐 동선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선재의 순도, 그죠? 뭐 6N이냐 7N이냐, 그리고 선재의 구조, 어떻게 꼬았고 몇 번 꼬았고 뭐 자기네 특화되어 있다 그래가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이거든, 진동이거든.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게 또 이제 전자기장 얘기하고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물리적으로 바닥에 띄우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솔직히 저 케이블 받침대 지금까지 수십 종류는 다 해봤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제품이 제일 어떤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물리적으로 저 바닥에서 이만큼을 띄우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예전에 이제 아르젠토가 그런 어떤 진동 아이솔레이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저 DFSS가 이런, 결국에는 아까 그 날카로웠는데 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날카로웠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세한 음의 존재 유무, 앰프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다이나믹성이요. 그러니까
아까 특히 요 피아노 곡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좀 신경질적으로 막 들려서 아니 왜 오디오 그 시청에 저렇게 이상한 곡을 틀지 할 정도로 되게 녹음이 안 좋은 곡이었는데 얘를 받치니까 피아노 음이 다 들리는 느낌? 뭐 녹음의 음색이 싹 바뀌고 그럴 수는 없겠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니까. 근데 피아노 음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렸고, 그리고 아까 그 기타 막 처음에 이제 마림반디 비브라폰이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요걸 받치니까 딱 공중에 떠오르죠. 아까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았었는데 떠오르는 거, 그 앰비언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음, 배음, 잔향.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공간감을 느끼는 정말 제일 작은 정보가 앰비언스잖아요. 앰비언스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그 미세한 작은 신호인 앰비언스 정보가 많이 손실이 되고 있다를 우리가 이제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쳐놓은 앰비언스가 사니까 무대가 위로 뛰어들고, 뮤지컬 누다 같은 경우는 음악이 훨씬 재밌어졌어요. 그죠? 가수의 미세한 음정의 차이, 박자의 차이, 강약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게 다 작은 소리들인데 그런 게 살아나니까 훨씬 더 음악적인 어떤 기교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니까 마치 진짜 우리가 여기서 라이브를 듣는 것처럼 그런 음의 정보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저 케이블 받침대 영역이지. 그러니까 앰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스피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케이블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런 케이블 관련 액세서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요 비커도 이거 올려놨는데 이것도 한번 해봐 드릴까요? 이따 그 비커 추첨할 때 이거 피 튀기는 거 아니야? 이거 참고로 이제 못 구합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요즘 뭐 해외에 있겠죠? 아 이걸 내보면 될 것 같아. Certo ci fu qualche tempesta, anni d'amore alla follia. Mille volte tu dicesti basta. 이거는 두조 있으면 어디 갔지? 이게 여기 막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피커 위로 올라가는 뭔가를 한다는데, Certo ci fu qualche tempesta, anni d'amore alla follia. Mille volte tu dicesti basta. 나는 차이 못 느끼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번호표 반납하세요 일단. 되게 재밌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스피커가 잘못 만들었네. 그럼 스피커도 만들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아무데나 올려놓는데. 저 이제 위치를 보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거 따라 음상이 약간 움직여요.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놓으면 앞으로 나오고, 사운드 세리가 뒤로 놓으면, 근데 끝에 엣지가 많이 살죠. 얘를 올려놓으니까. 예. 얘가 그 토템 그때 설명했을 때 아무튼 스피커 위에서 회절이겠죠, 회절. 모서리에서 어쨌든 음의 회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클로저를 이렇게 각지게 만든 것도 음의 회절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죠? 결국에는 스피커는 진동과 정제파와 회절과의 싸움인데, 아무튼 요 위에서도 회절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올려놓으면 저거는 세 분께.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비크 필요 없다고 그러셨죠? 그 당첨되면 저 주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 가졌어요, 사실은. 9번 내 거야, 9번. 여기 들어있어. 그랬더니 진짜 9번 나오는 거 아니야? 11번. 둥둥둥둥. 진짜요? 그래서 차이를 알 때까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스피커가 이거 올릴 수 있는 스피커예요?
BMW 이런 데는 못 올리는데? 올릴 수 있어요. 20번. 아, 한 끗 차네. 10번.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이게 천연타 리서치 그레이드로 치면 뭐 중급 정도 되겠죠. 랜 케이블. 얘네들 네트워크 케이블도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1등상인가 보다. 1번. 1번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른 앰프랑은 안 물려보셨어요? 못 물려봤죠. 네. 그래도 다 좋을 수 있잖아요. 다른 앰프랑 물리면요. 그러니까 다른 앰프는 더 비싼 거잖아요. 얘도 비싸요. 도 비싸긴 하지만. 근데 이 스피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죠? 네, 대역도 대역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롭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정말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정말 튜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이아몬드 이제 트위터 쓴 스피커들 보면 이렇게 고역이 좀 이렇게 너무 좀 세고 약간 날리는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음악 들으면 이거 실크돔이야? 할 정도로 질감도 좋고. 그리고 전 진짜 이 우퍼브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커런트 피드백 있잖아요. 이게 커런트는 폴스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볼테이지를 넣으면 전류가 나오는 건데 전류를 피드백처럼 제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노이즈 센싱하는데 노이즈 타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랜스를 다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건 커런트 컨트롤하는 게 직접 앞뒤로 움직이는 폴스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하고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제어기 설계를 잘 해야 되고요. 네. 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앰프도 그렇고. 앰프도 그죠? 의외로 뭐 오디오 플라이트 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마케팅하기가 어렵죠, 이게 앰프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한 메이저 이런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올해 들은 소리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올해 들은 소리 중에요? 네, 네. 저도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금요일 날 이제 최종 튜닝하고 야, 여기 이번 소리 역대급이다. 야, 그러면서 튜닝했거든요. 네. 스테레오 사운드에서도 그 오디오 플라이트랑 많이 매칭을 했나요? 그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디서요? 스테레오 사운드 상을 받았을 적에도 예. 거기도 이제 매칭을 해서 했을 텐데 이번에 이제 5월달에 미네도 갔어요. 예. 그때도 그러면 뭐 피곤하신 와중에 좋은 소리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드라이브가 어렵잖아요. 드라이브가 쓰라기 드라이브